영남의 한 고을, 해가 져버린 깊은 겨울밤. 매서운 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장터에 활기 넘치던 소음은 사라지고 이따금씩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그때 양반과 여종 소란의 귀에 낯선 울음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꼭 아기 울음 같은데. 이런 추위에 소란이 발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장터 뒷골목 차가운 돌담 아래에서 희미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자기를 펼쳐보니 갓난아기 하나가 작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소라는 가슴이 미어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곳에. 누가 너를 참아두고 갈 곳이 없어 여기 버렸겠구나. 내 어미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두려움과 망설임보다 먼저 앞선 것은 가엾은 아이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소라는 차가운 아이의 몸을 품에 꼭 끌어안고 자신의 온기로 녹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닿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소란의 품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소라는 아기를 품 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동이 트자마자 아기를 안고 안주인 이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부인은 싸늘한 눈빛으로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란아, 내가 제정신이냐? 대체 어디서 천한 피를 들여왔단 말이냐? 당장 이 집에서 내다 버리거라. 역병이라도 옮으면 어찌할 참이냐? 마님, 이 아이를 버리시면 차가운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것입니다. 제발 부디 살려주십시오. 제가 제 아이로 삼고 제 목숨 바쳐 키우겠습니다. 이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살겠습니다. 소란의 절절한 눈물과 헌신적인 태도의 부인은 끝내 매몰차게 내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기의 존재는 오직 이 집안 사람들만 알아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었습니다. 알겠다. 내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허나 명심하거라. 이 아이의 내력을 바깥에서 누가 알게 되면 그날로 너와 아이 모두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야. 알겠느냐? 부인의 말에 소라는 고개를 푹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그 순간 작은 손으로 소란의 가쩌고리 자락을 꽉 쥐는 아기의 손길에 소라는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래, 너는 오늘부터 내 아이다. 이름은 다니. 붉을단 계집희. 단단히 자라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온 세상에 희망을 퍼뜨리는 아이가 되거라.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다니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소라는 부엌 한편에 작은 방을 만들어 다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다니의 놀이터는 널찍한 부엌이었고 장난감은 쌀과 곡식 그리고 갖은 양념들이었죠. 작은 손으로 쌀을 씻고 된장독에서 장을 꺼내며 자연스레 살림을 익혔습니다. 다니야, 죽은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해서 오래 끓여야 한단다. 어머니, 제가 더 맛있게 끓여볼게요. 쌀알이 보이지 않게 보드랍게 끓여야 죽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고 했지요? 어느 날 다니가 끓여낸 죽은 쌀알이 터진 듯 곱고 향기로웠습니다.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해 늘 속이 불편했던 행랑채 종들은 다니가 끓인 죽 한 그릇에 속이 편안하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서 나온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남달랐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겨울 이씨 부인이 크게 병을 얻었습니다. 음식을 전혀 삼키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름난 의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차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라는 식음을 전폐하고 마르기만 하는 부인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리, 마님, 제발. 그때 다니가 작은 두 손을 모으며 소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주 어릴 적 길을 가다 동네 할머니께 들은 적이 있어요. 연잎에 밥을 싸서 쪄내면 향이 은은해서 속이 편안해진다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는 갓 씻은 맑은 쌀에 작은 대추와 잣을 올리고 넓은 연잎으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솥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연잎향이 은근히 퍼져나왔습니다. 푸른빛 잎을 젖히자 하얀 쌀밥에 은은한 초록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갈을 떠 삼켰습니다. 다니가 지은 연꽃밥은 그 향부터 남달랐습니다.
이 향은 고요히 마음을 감싸는구나. 밥알이 혀에 닿으니 아프던 속도 덜 아프고 이 아이의 솜씨는 참으로 평범하지 않구나. 그 후로 부인은 다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눈으로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듬해 늦은 봄, 집안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의 양반들과 명망 높은 인사들이 모두 모였지요. 다니는 그날의 잔치상의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찹쌀 가루를 곱게 빻아 반죽을 만들고 작은 동글전 모양으로 빚었습니다. 그 위에 갖다 온 진달래꽃과 국화꽃을 하나하나 정성껏 올려놓았습니다. 꽃잎은 마치 흰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고운 빛을 띠었지요. 다니는 뜨겁게 달군 번철 위에 화전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순간 꽃잎이 반투명해지며 기름에 반짝이고 은은한 향이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아이고, 향긋하다. 꽃이 전이 되니 이렇게 고울 수가 있구나. 노릇노릇 익어가는 화전을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뒤집자 꽃잎이 고스란히 살아나 화사한 봄빛을 머금었습니다. 찹쌀 반죽 위에 수놓아진 꽃잎은 그야말로 밥상 위의 꽃밭이었습니다. 꽃잎의 고운 색과 향긋한 냄새에 손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전인가? 향긋한 꽃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지는구나. 봄의 꽃을 밥상에 올리다니 이토록 기발하고도 아름다운 솜씨라니. 손님들은 너도나도 화전을 맛보며 감탄했고 이시 부인은 뿌듯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니의 뛰어난 재능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솜씨를 숨길 수 없겠구나. 이 아이는 단순히 부엌일을 돕는 아이가 아니야. 우리 집안을 빛낼 귀한 아이로다. 해를 넘겨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 임금이 큰 병을 얻어 병석에 누웠습니다. 임금은 음식 한 숟갈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그 열은 밤낮으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이름난 의원들과 내의원들이 모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한 내관의 추천으로 다니가 궁으로 불려 들어왔습니다. 소인이 감히 여쭙습니다. 차가운 얼음과 눈에 꿀과 말린 감을 더해 빙설과를 만들겠습니다. 임금님의 열을 가라앉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니는 임금의 병상 옆에 차가운 눈을 담아 고운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그 위에는 말린 감과 달콤한 꿀을 올려 하얀 눈 위로 붉은 빛이 아름답게 퍼졌습니다. 임금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음식을 만들다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기특한 솜씨로다. 다니라 하였느냐. 앞으로 그대의 이름을 서화라 하겠다. 상서로운 꽃, 그대가 바로 그러하구나. 임금의 병을 낫게 한 공으로 다니는 궁궐 수락관의 정식 궁녀가 되었습니다. 다니는 궁궐 생활에 적응하던 어느 날 우연히 상궁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윤상궁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네. 연모하던 사내와 헤어지고 궁에 들어왔는데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결국 아이를 낳았지. 허나 궁궐에서는 숨길 수 없었으니 보따리에 싸서 장터 돌담 밑에 버렸다고 들었네. 그 순간 다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란이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기억, 싸늘한 겨울 장터, 돌담 밑에 보자기, 울음,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과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니는 조심스럽게 윤 상궁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윤상궁님, 혹시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으십니까? 윤 상궁은 다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했던 사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장터에 버려야만 했구나. 어찌 이리 곱게 자라주었느냐.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소란 어머니와 이씨 부인의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저를 키웠습니다. 다니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살짝 훔치고 윤 상궁을 향해 가볍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 상궁은 뒤에서 흐느끼며 그녀의 뒷모습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니는 담담한 얼굴로 처소를 떠났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다니의 걸음걸이에는 한결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버려졌던 아이 다니는 이제 더 이상 수락관의 작은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수라상에 오른 순간부터 다니의 솜씨는 궁궐 안을 넘어 온 나라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앞다투어 그녀의 밥상을 찾았고 병약한 왕자와 공주들은 다니의 죽과 탕으로 다시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다니가 만든 음식은 약이요, 기적이다. 라는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도 퍼져 멀리 지방에서조차 그녀의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궁녀라 부르지 않고 궁중의 손맛을 다스리는 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의 곁에는 늘 소란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은혜로 소란은 궁으로 불려와 다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소란은 장터에서 울던 작은 아기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고 다니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버려졌던 작은 아이는 이제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위로하는 밥상의 주인이 되었고 양어머니 소란과 함께 궁궐의 한가운데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다니의 밥상에서 피어난 꽃 같은 이야기는 승승장구의 노래가 되어 세상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